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7시 이제 7분을 막 넘어서려고 하고요.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아침에 곰탕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네. 지금 뭐 깍두기, 국물은 선택, 뭐그 다대기라고 하죠. 그 빨간 거 넣는 분도 계시고 후추를 또 많이 뿌리시는 분도 그쵸. 계시고 네.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우리 대표님은? 저는 설렁탕 스타일입니다. 하얀 국물이죠, 설렁탕이. 네. 아, 곰탕하고 설렁탕 항상 논쟁이죠. 아니 근데 그게 차이가 뭐가 달라요? 하얀 국물과 맑은 국물의 차이. 고기 차이입니다. 아, 고기가 예, 다르군요. 예, 고기 다르죠. 네. 오, 또 새롭게 네. 알게 된 사실이네요. 네. 제가 근데 물에 뭐- 빠진 고기를 먹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하여튼 그 만드는 방법은 거의 비슷한데 네. 약간 고기의 차이점이 있다고 저는 아. 알고 있어갖고 저는 맑은 국물보다는 좀 설렁탕을 하얀 국물. 더 좋아합니다. 배가 고프네요. 예, 네, 아침에 거기까지입니다, 뜨끈한 지금. 그런 국물에 딱 네. 이렇게 한손 말아서 먹고서 출근하면은 네. 또 잠이 솔솔 오고 예, 그럴 텐데 여러분도 아침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자, 뉴욕 증시가 2거래일째 조정을 네.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얼마나 조정을 받았는지 먼저 데이터 볼까요? 네, 시장 지표 한번 보시면요. 네. 일단 주식시장이 2일 연속 지금 하락을 보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조정장에 진입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1월 역효과의 대비를 이제 지속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빅테크는 좀 혼조세를 보였고요. 반도체는 하락을 했고 네. 전기차도 하락을 좀 했고요. 반면에 제약바이오, 어제 저희가 언급했던 제약바이오하고 정유주만 상승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채 수익률도 보시면은 국채 수익률은 반대로 좀 많이 좀 하락을 했어요. 원래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4%까지 4%를 윗돌았으나 FOMC 의사를 공개 후에 다시 3.9%로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도 지금 42,000달러로 좀 밑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실물 ETF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 소식도 나왔어요. 그게 결론이 언제 나는 걸까요? 일단 원래는 그 기한이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6개월 네. 6개월인가 8개월 정도 돼서 제가 알기로는 3월 말까지가 원래는 기한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1월 달에 미리 이제 이게 승인될지 안 될지 나온다. 이렇게 네.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 갖고 그렇죠. 시장이 좀 주시를 하는 것 같은데 계속 그거에 따라서 지금 시장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유가도 어제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3개 여단을 철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란의 보복 발언이 지금 크게 확대되고 있거든요. 특히 갑자기 이인자 사령관 폭탄이 터졌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 사령관이 레바논 하마스 쪽에서 가서 이제 작전 지휘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그 폭격기들이 거기를 이제 폭격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사망한 게 나와 갖고 네. 지금 어제 장례식 때 지금 이란에서는 지금 뭐 피해 보복을 하겠다 할 정도로 지금 엄청난 지금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어 갖고 그래서 그게 국제 유가를 지금 어제 좀 많이 끌어올린 요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표를 보시면은 이제 매크로 환경이라든지 이제 펀드멘탈에 문제가 생긴 것보다는 뭐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조정장으로 진입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요. 자, 종목별 업종별 이슈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어제 4%도 넘게 하락하면서 238달러까지 내려앉았어요. 네. 물론 이제 그 2일 날 그 4분기 판매량이 괜찮게 호조가 뭐 되면서 괜찮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올해 2024년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확대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뭐 계속 얘기 나왔던 문제죠. 예, 그게 다시 또 이제 부각되면서 테슬라 주가가 회복을 조금 못하고 다시 더 주저앉는 모습을 보였고요. 마찬가지로 요 얘기가 나오면서 리비안도 어제 한 3.7% 예, 하락한 부분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기차 미국은 약간 중국도 지금 사실은 비아디가 테슬라를 제치고 일단은 순수 전기차 판매량에서는 이제 전 세계 1위로 올라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2% 넘게 하락을 했어요. 주가가요? 예, 비아디도 왜 주가가. 그랬을까요? 그래서 근데 전기차 쪽이 다 그러면 안 좋았다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중국은 그래도 계속 판매량이 늘어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새롭게 진출하는 그러한 스타트업도 눈에 보이거든요. 네. 샤오미 전기차까지.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도 계속 전기차 시장이 밀린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조금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돼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자, 이어서는 버라이즌입니다. 네네. 버라이즌은 뭐 잘 아시는 이제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인데요. 네. 키뱅크 캐피탈이 목표 주가를 지금 45달러까지 상향을 했어요. 지금 39달러거든요. 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내년에 내년 올해죠. 이제 자꾸 헷갈리는데 저도 올해 16%의 상승 여력이 있다. 올해. 예. 이유가 뭐냐면은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업체들의 이용 증가에 따른 통신 서비스 요금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예, 요 부분이 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 같은 경우 어제 좀 주가가 다른 이제 업종과 틀리게 이제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헬스케어 섹터들은 계속 강세고 111가 엄청 올랐죠. 네, 일라이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구조적인 이제 변혁도 있을 거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메리트도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미 너무 싼 값에 있다. 그래서 올해 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높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일단 화이자는 전일과 동일했는데 지난해 FDA가 55개 신약을 승인했는데 네. 이 중 화이자가 6개로 최대다. 그래서 화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연초 대비 주가가 거의 한 40% 넘게 빠져 있거든요. 예, 그런 걸 감안한다면 이제 화이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린 이제 킬러 아이템을 갖고 있는 제약사들의 성과가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면서 일라이 릴리도 한 4%, 에브비도 한 0.59% 올랐고요. 머크도 한 1%대 이렇게 다들 제약업체들은 오늘 다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아무래도 이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 IT 같은 이런 쪽은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정을 좀 거쳐야 된다면은 제약이라든지 금융, 정유주와 같은 금리 인하 수혜주들 리츠까지요. 이런 쪽들은 아마 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키 맞추기가 더 진행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인베이스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그 마라톤 뭐 네. 그쪽 종목들은 네. 올라도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또 떨어지고 해가지고 네네. 보니까 어제도 좀 많이 하락했나 봐요. 어제 장 시작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한 42,000달러까지 이제 떨어지면서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비트팜즈, 마라톤 디지털스 다 한 10% 넘게 하락하면서 출발했어요. 그러게요. 예, 도중에 이제 그 하락폭이 이제 많이 상쇄가 되면서 마지막에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96%로 끝났고요. 비트팜즈는 마이너스 1%, 마라톤 디지털스는 2.2%로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제 상승을 했거든요. 마라톤 디지털스는. 근데 보시면은 코인베이스는 이제 이 거래소거든요. 그런데 비트팜즈하고 마라톤 디지털스는 마이닝을 하거든요. 직접 이제 채굴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느낌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이제 올해 3월 달에 도래하기 때문에 반감기를 감안한다면은 채굴하는 회사들의 조금 더 영업력이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네. 매출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인베이스보다는 비트팜즈와 마라톤 디지털스가 연준이 아니죠. 증권거래위원회 비트코인 실물 ETF 승인 거절에 대해서 조금 더 덜 민감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코인 가격도 지금 차별화가 돼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코인베이스가 작년에 5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많이 올랐나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코인보다 더 많이 올랐죠. 볼수 있죠? 그래서 가상 자산주가 고평가 논란도 지금 있는 상태라 아마 거래소 관련돼 있는 주식들은 조금 이제 고평가 논란에 좀 휩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는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제지표 발표가 몇 가지 있었죠. 네네네. 고용 데이터도 있었고요. 확인해 볼까요? 네, 좀 혼조세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지금 예상했던 게 11월 달 이제 구인 이직 보고서죠. 879만 건으로 32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노동시장이 이제 조금 둔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도 전달에 비해서 10%가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택 시장도 아마 조금 이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다. 그러면서 좀 얘기가 나왔고요. 반면에 ISM 12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47.4로 확대가 됐습니다. 전달에 46.7 했는데 더 확대가 됐고요. 12월 제조업 고용지수도 48.1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달이 45.8 했는데 전반적으로 제조업 쪽에서 좀 심리적으로는 이제 좀 약간 회복 국면으로 들어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이제 연착륙,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은 둔화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모기지하고 이런 고용시장 보고서가 나온 게 아마 또 내일도 이제
똑같이 또 나올 거거든요. 네. 특히 이제 12월 달 고용 보고서는 이제 내일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고용 보고서를 보면서 아마 연준이 그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저울질하지 않을까. 아직 이제 시기는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기 얘기하는 건 FMC 의사록에도 나왔죠. 맞습니다. 네. 굉장히 선을 계속 긋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도 12월 FMC 의사록 공개가 됐는데 뭐 결국은 뭐 시장에서 보고 있던 그 내용이에요. 그냥 목표치 2%, 인플레이션 목표치 2%, 그다음에 2024년 말까지 세 번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뭐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다음에 경제 상황 진행 상황을 보면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을 저기 명확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시기를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 시기 논쟁이 이제 가장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연준이 너무 조심스러운 상황에 있다. 이걸 지금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 같고요. 해당 관점에서 본다면은 시장은 분명히 3월 달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6번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괴리차가 어떻게 지금 시장에서 주가에 반영이 될까? 이게 좀 중요해 보이고요. 지금 FMC 회의 끝나고 나서 3월 21일 날 이제 FMC 회의에서 25bp 인하 가능성이 어제까지만 해도 한 78%였거든요. 근데 64%로 일단 하락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5월 2일 날 추가적으로 두 번째 25bp 추가 인하 가능성이 그 전날까지만 하던 65% 정도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55%로 하락되면서 시장도 연준이 갖고 있는 그런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을 조금 더 이제 반영해 가면서 양자 간에 좀 수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시장이요. 알겠습니다. FMC 회의록 발표가 있었고 뭐 어제 뭐 박힌 총재도 바뀌지 않고 네, 맞습니다. 시장에 뭔가 네. 원하지 않는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어제 국채금리 움직임에 좀 영향을 네. 미쳤는데 네. 뭐 그런 것도 이 네. 또한 네. 지나가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이 회의가 의사록이 발표된 이후에는 국채 금리들은 좀 안정화로 갔어요. 다시 한번 예. 막 치솟았다가 그래서 내려갔죠. 안정화가 갔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냥 그래 예상했던 데니까 네.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다 국채 알고 있던 쪽에서는. 사실이니까요, 네. 사실. 네. 자, 2024년에 금리 인하가 나타난다라면 수혜주가 무엇이 될 것인가? 뭐 네. 여러 가지 섹터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리츠도 수혜주 중에 하나로 리츠가 꼽히죠. 요즘에 가장 많이 또 부각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는 제가 헬스케어 쪽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제가 리츠 쪽 한 번 더 제가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한번 네. 내용을 갖고 왔고요. 일단은 리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차트에 보시면은 이거 이제 그 VNQ라고 해서 뱅가드 리얼 에스테이트 인덱스 ETF예요. 지금 2021년 말이 이제 최고점을 찍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주가는 한 30% 정도 하락해 있는 상태고요. 가격은요. 그 다음에 연초 대비해서는 한 3, 4% 정도 이렇게 상승한 그런 모습입니다. 한 1년 동안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11월 달부터 사실 바닥을 확인하고 좀 올라왔기 때문에 저점에 대한 부담감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요. 하락에 대한 부담감은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 일단은 연준이 기준금리 3회 인하를 일단 얘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만 갖고 본다면은 첫 번째는 일단 조달 비용이 하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달 비용 하락은 결국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질 거고요. 네. 두 번째 이제 배당률 매력도가 이제 확대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가장 지금 큰 ETF거든요. 뱅가드 리얼 에스테이트 인덱스 ETF 같은 경우에는 한 600억 달러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엄청 큰 이런 ETF인데 네. 배당률이 연 4.39%입니다. 작년에요. 네. 그 높은 금리 하에서 4.39를 준 거고요. 만약에 올해같이 금리가 더 떨어진다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조달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올라가면서 배당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럼 배당 매력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도 지금 추가적인 전망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과 그다음에 주식 매매 차이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지금 리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시장도 그렇다고 해서 뭐 리츠 시장이 또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리츠 시장 전망이 나온 거 제가 한번 보니까 리츠도 이제 뭐 크게 이제 리테일 리츠거든요. 이제 소매 관련된 리츠는 뭐 쇼핑센터라든지 쇼핑몰 상가 쪽 이런 쪽이거든요. 이런 쪽 리츠 같은 경우는 지금 팬데믹 종료한 이후에 작년 하반기부터 공실률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사람들이 활동이 뜸했었는데 활동이 높아지면서 야외 활동이 좀 커지면서 이러한 이제 리테일 리츠 관련돼 있는 업체들의 공실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보는 것은 결국 이제 수익률이 올라갈 전망성이 크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더스트리얼 리츠죠. 산업용 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센터라든지 배송센터. 근데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데이터 센터거든요. AI 관련돼 갖고 이런 데이터 센터까지 다 운용을 해서 수익을 얻는 그러한 분야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이커머스하고 AI 시장의 확대가 지금 예상되고 있고 이쪽에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인더스트리얼 리츠 같은 경우에도 사실 크게 보면은 올해도 전망이 밝다. 네.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크라운 캐슬이라든지 에퀴닉스 같은 그런 리츠 회사들의 주가를 상향 조정한 상태거든요. 요게 이제 인더스트리얼 리츠 쪽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주거용 리츠거든요. 주거용 리츠 같은 경우도 뭐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 임대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가 나올 경우에는 렌트 수요가 증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쪽 주거용도 공실률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올해도 전망이 괜찮다. 그래서 저 웰타워라든지 퍼블릭 스토리지 같은 경우가 이런 이제 대표적인 요 리츠 회사거든요. 이런 회사들도 올해 성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만약에 업체를 모르겠다. 그러면 마음 편하게 그냥 요 VNQ 네. ETF 들어가시면은 편안하게 좋죠, 또 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제 눈에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몇 해 전부터 미국 주식을 투자하셨던 분들 중에서 고배당주 투자하셨던 맞습니다. 분들 중에 또 O라는 티커를 가지고 리얼티 인컴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이제 좀 배당이 높은 리얼티 인컴이라는 종목들을 회사가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좋아하는 네. 분들도 있고 네. 또 리츠 관련해서는 또 종류를 좀 나눌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네. 뭐 IT 관련, 통신 관련한 맞아요. 리츠를 네, 또 잘하는 네. 쪽은 회사가 또 있고 따로 그쪽에 있고. 있어서의 네. 굉장한 또 산업적인 부분에 수혜를 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코로나 때는 그 상업용 네. 리츠 관련해서는 너무나도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다 지나고 나서 지금 금리 인하기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네. 구조적인 부분들을 맞습니다. 언급해 주셨고요. 저희가 약간 시리즈처럼 어제는 헬스케어가 왜 부각이 되는지 그리고 오늘은 리츠가 금리 인하에 따라서 어떠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또 정리를 함께 해드렸습니다. 내일도 또 있나요? 내일도? 내일 당연히 해야죠. 그래요? 내일도 뭐가 있나요? 네, 기대를 한번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제가 이런 경험담이 있어요. 네. 과거 한 10년 전에 고객분이 이제 가족들을 이제 미국에 보내놓고 네. 과연 이제 자기가 매달 이제 이렇게 돈을 이제 달러를 보내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 해결할 방법이 없겠냐. 그래서 그때 월마다 달러가 나올 수 네, 있는 네. 수익원. 네, 그래서 제가 리츠를 그때 권해드린 적이 있어요. 오. 그러면 차라리 배당률이 분기 한 번씩 배당이 계속 나오니까 네. 그걸 사놓고 거기다 통장을 만들어 놓으면은 가족들이 그 돈을 계속 배당금을 받아갖고 그쵸. 계속 생활자금을 쓰면 된다. 그래서 굳이 한국에서 막 매달 보내면서 이 외환당국하고 싸울 일이 없다. 아니 근데 네. 거기에 생활비 정도로 쓸 만큼의 배당을 받는 돈이면은 엄청난 거잖아요. 좀 크게 좀 보내야죠. 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어질 이벤트들 어떤 일정이 있는지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고요. 요거 보시면은 아마 이제 계속 이제 저희가 보는 게 노동시장 이쪽을 한번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적 같은 경우 이제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 그저께 말씀드렸던 이제 약국 업체고요. 그다음에 램 웨스턴하고 코나그라는 이제 그 식품 업체거든요. 네. 그래서 소매 관련돼 있어 갖고 개인 이제 소비 지출이 어느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일정들 내용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월간 소식 그래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